처음에 무슨 오래됐어요. 처음엔 찬송가위원회로 해서 네. 그 이제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수준을 골고루 맞추지 못했죠. 통일 찬송가가 예.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 잘 그렇죠. 맞춰진 굉장히 거야. 잘 낸 찬송가인데 안 부르고 너무 허술하게. 그렇게 네. 이천진 목사님. 이천진 목사 나한테 와서 쪽 음악 이렇게 그쪽에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찬송가 쪽이 조금 빌렸는데. 사람들 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고 뭐 안 되고 맞아요. 그거 사운이라고 시간 걸리고. 하나 투어가 하나 감리교회죠.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는 감리교회 좀 네. 시집 내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시집 냈어요. 시집 두번 두 번 냈죠. 냈어요. 예. 정원을 이것도 다 촬영 같이 하시죠. 이렇게 저기 곧 오실 것 같으니까요. 예, 예. 뭐 시간도 절약할. 그럼 지난번 벌써 두 달에서 열흘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됐는데 아니 10월 맞나? 잠깐. 동아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한 자리인데 나중에 얘기한 걸 제가 그냥 메모를 해보니까 한 5가지쯤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째는 김희직 선생과 관련된 뭐 기념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다 있는데 당장 어떤 조직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니까 예. 그저 뭐 준비위원회 형태로든지 일단 기념 사업을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일단 이제 모임을 좀 해보자. 당장 기념 사업은 아니더라도 네, 네. 뭐 뭔가 좀 기념을 될 만한 일을 해보자는 공감대는 첫째 있었고요. 예. 둘째는 제가 일단 이것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반 교수님 순자의 최재형이라 이제 연예주의 그러면 독립운동가인데 같이 여길 예, 보다가 저도 김희직 선생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됐구만요. 이런 다른 사람 책을 통해서 김희직 선생을 알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김희직 선생에 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아직 돼 있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전기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지 뭐 얘기의 출발점이 되지. 맨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어디 봐라 뭐 찾아봐라 이렇게 예.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김희직 선생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가능한 한 예. 김희직 선생의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국내에서 김희직 선생의 자료를 찾는 데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 지금 뭐 그 첫 연해주에 살다가 활동 거기서 무대가 네, 그러니까 활동 뭐. 무대고 돌아가시고 해놓으니까 그럼. 국내 후손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무슨 직접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증손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으려면 김희직 선생의 여동생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활동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니 예. 그 김윤신이라는 분이요. 어. 그리고 그분의 후손은 거기 있는 것 같으니 아. 그 김희직 선생의 여동생의 후손을 찾아서 김윤신 선생의 흔적이나 자료도 좀 찾고 예. 찾다 보면 김희직 선생과 관련된 자료도 그럴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자료든 그래. 구술이든 구술이든. 나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게 뭔가 유무형의 자료를 찾는 길일 것 같다. 예. 그러니 카자흐스탄에 어떤 식의 뭐 광고를 내든 뭐 하든 찾아보자라는 게 세 번째 얘기인데 예, 예. 그 얘기는 아마 조금 진척이 있어서 반 교수님이 좀 이따 아마 설명을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세 번째가 그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카자흐스탄의 여동생 김윤신 선생의 예. 자료 후손과 자료를 찾아보자. 예. 그 네 번째는 이제 국내에 있는 후손들이 자료는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이제 구전되는 조상에 대한 얘기들을 들은 게 있을 테니까 예, 예. 뭐 증조부인 김희직 선생이 됐든 그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인성. 김인성 선생이 됐든 그 다 독립운동가시니까 그분들 얘기를 듣고 기억하는 대로 메모를 해서 그것도 좀 모아보자. 후손들이 집안에서 들은 얘기들. 특히 지난번에 그 영자씨께서는 그 부친과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뭐 들은 얘기를 굉장히 변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들으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지금 메모를 좀 하면 좋겠다. 그것부터 모아보자. 그래. 라는 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그 저희가 국내에서 직접 가족 후손들 빼고서 김희직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들을 분은 지금 보건대 목사님밖에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시작되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뵙고 말씀을 좀 9월 달 중에 들어보자. 그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 오늘 이렇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기는 좀 그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33년생이신데 그 올해 90이시죠. 근데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셨고, 예. 그래서 두 선친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이제 월남하셔서 친척들, 그 알매의 의성김 씨들의 가승이죠, 말하자면 이제 예. 족보에 기재된 것 이하 부분, 그 아래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직접 모으셔서 그걸 족보 형태로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가승이, 족보보다 가승이라고 얘기하고, 연락처까지 전부 하신 거를 아버님 때와 목사님 때 2대에 걸쳐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돼서 이런 얘기도 되고 만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 뭐 이런 걸 계획하거나 의도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목사님이 그 작업을 안 하셨으면 이 자리는 없죠. 안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에 다리를 놔주신 분은 분명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말씀 좀 들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근데 뭐 얘기의 취지입니다. 내놓을 만한 그리고, 예. 저희 아버님이 살았을 때 이 얘기가 좀 나왔으면은 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인성 씨하고 같이 그러니까 인성 씨가 그 이직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그게 아주 후진 동네예요. 알매가 얼마나 뭔가 외부에서 신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요. 거기가 알매 우리 김씨 집성촌이거든. 의성김 씨. 의성김 씨. 그래가지고 재밌는 예는 그 길 가다가도 어른을 만나면 땅바닥에 무릎 꿇고서 절할 정도로 그렇게 그 고집스러운 동네거든.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 저희 할머님이 먼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교회는 용강에 살면서도 강서에 교회를 갔다고. 강서. 그러니까 꽤 먼 데를 그걸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목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광성고보를 나와가지고 이제 구학문도 물론 하고 이제 신학문 하면서 평양의 광성고보가 감리교 미션 스쿨이거든. 그래서 둘이가 같이 졸업했는데 그 정일영 박사라고 예, 알지. 둘이 친구거든요. 그 같이 졸업해가지고 하나는 이원희 젊은으로 가고 그 하나는 협성신학교 지금 감시인데 그거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아졌는데 신학교 저희 아버님이 그때 광성고보 졸업하고서 학교에 오니까 시험 치러 왔는데 가수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다 오고 그러는데 학생복을 입고서 이렇게 오니까 그때 아이고 예. 그때 잠깐 그때 보고는 아주 너무 그대로셔. 너무 그냥 잘생겼다는 인상만 갖고 며느리 예. 아유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반가워요. 몇 년 만에 서로 뵈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 절로 갈게요. 예. 용관 앉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손을 닦고 왔고.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이 처음 보는 거야.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야. 아니, 어제 만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 뵙고요. 저기 그래요, 오셨었잖아. 네. 아 어떤 말씀? 예. 그래서 신학교 시험 차는데 그 교장이 선교사지 하합이 선교사가 하합인가 그니까 너 왜 왔니? 시험 치러 왔습니다. 이게 아이가 시험 치러 왔다고 그래서 시험 치르니까 아주만 1등으로 하게 되거든. 그때 우리 선교사가 좀 오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아까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1등으로 다 하긴 됐는데 내 나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졸업하고 졸업해도 당장 목사가 못 돼, 네 나이가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갔다가 좀 나이 좀 든다. 다저뭐 갓 쓰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마 참 10대 그래서- 때였던 모양이죠, 아버님? 그렇겠지 뭐. 예. 10대 있을 거야 강성고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서 이제 가서 그다음에 학교 선생을 한 거지. 학교 선생을 한 10년 하면서 10년 넘게. 그런데 그 동네가 뭐 또 도저히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알매꼬리. 알매. 네. 그게 아주 고집이 센 동네가 돼가지고 네. 그래도 인성 씨가 그 언제 왔는지는 몰라. 하여간 인성 씨를 만나가지고 저 알매에 그 소당이 4개가 있는데 예. 대동, 화재, 뭐 간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걸 다 설득을 해가지고 소당 그걸 다 설득을 해가지고서 겨우 학교를 하나 세운 거예요. 신명 학교를 세운 거가 명신학교를 처음에 세워가지고서 시작한 거에 그게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거기 3살 때 내가 기억이 조금 나더라고. 그게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가서 교무실에 앉아서 심심해가지고 과자 사 먹어서 그 과자 먹고 그래서 몇 가지가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우리 아버님은 원래 또 목사로 또 이제 그래서 번초 전도사로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혼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이제 전사로 나간 거예요. 양덕교로. 그때 내가 한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그게 3살 때. 예. 예. 그래서 35년이지. 네. 그러니까 한 30, 뭐, 그 전에 한 2, 3년, 1930, 2, 3년 그때 학교를 세웠을 거야, 명신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몇 가르치다가 이제 목사를 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서 월남해가지고서 그 명신학교 그 학생 하나가 그때 그다 우리 알매 김씨지. 그때는 이상하게 세금 취급하는데요. 관이 세무서. 예. 세무서 우리 김창목 씨요. 김창목 씨, 예. 나 여기 사진인데 예. 김창목 씨가 3대
우리 알매 그저 뭔가 김씨 대종회 회장. 대종회 회장을 의성김 했다고 씨 의성김 씨 했다고 그럼 근데 그 미국에서 여기서 만나고 또 미국 가서 하니까 또 우리 아이하고 같은 교회 나가 예. 나도 거기서 만나고 그랬는데 시카고요? 시카고 예. 그- 시카고에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곳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래서 그 명신학교 요게 월남해 가지고 저 근상이라고 근상 씨가 방공포로로 저 밑에서 방공포로 나와 가지고서 뭐 어디가 오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데 어쨌든 서울로 가야 산다 그래가지고 막 서울로 오다가 좀 그래도 살만한 집에 가서 좀 붙여서 뭘 일해주고 얻어도 먹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자네 무슨 김씨인가 그래서 의성김씨라고 의성김씨 몇 대 손인가 이게 갑자기 그거 기억하기가 참 뭔가 그래서 막 무시하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모를 많이 당해가지고면서 와가지고는 서울에 와서 이제 친척도 만나고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때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그 세무소장 창모 씨가 세무소장이었거든. 세무소 직원들이 많아. 우리 알매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무소 하던 여상이. 근데 아버님이 전화 받는데 여상이가 죽었다고 장례식 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에 오히려 제자 장례식에 갔는데 근상이 얘가 올릴 때 할아버지 잘 만났다고 나 그저 우리 알매 요 대만 좀 연결시켜 달라고 난 몇 대 손인지 내가 이것도 지금은 이거 족보는 고사하고 이것만이라도 연결 그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족보를 다 외워가지고 있는데 그럼 너 지금 있는 그 세대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건 속에 있어서 제가 다 알고 또 족보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것도 내가 다 보고 그래서 그건 아는데 그 위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다 알지. 그래가지고서 야 이 계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연결될 수 있는 너희 뭐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은 그 할아버지 대로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님이 그 세피를 글씨 잘 쓰거든. 세피를 직접 다 족보를 다 직접 썼어요. 내가 이제 그래도 그 알면서 나온 할아버지로서 이거나 남겨놔야 되지. 나중에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강릉에 사는 한 분은 도무지 뭐 어떻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알매 거기에다가 족보 어떻게 해서 돈 좀 줘가지고 기대가지고 끼워서 뭐 활동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만큼 뭐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 그럼 됐다. 너희 현재 것만 다 해주면은 위에 거는 내가 하겠다 해서 그 아버님이 직접 다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83년인가 그걸
책을 다 놔도 내가 그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도와준 바람에 그걸 했고 해서 여상시 종로에 그 세무서 사무소에 있는데 거기다가 한 박스 제가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줬어요. 다 나눠주라고. 근데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김경미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이북에서 이 알매 쪽하고 저희 있는 구룡동하고 이렇게 약간 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파가 좀 달라요. 위로 뭐 형제지, 형제. 몇 대 올라가면 다 만나는 데지만 근데 그쪽 그 알매 쪽에서는 목사님의 부친께서 이 정리하는 일을 많이 하셨고 저희 쪽에도 국민학교 교장 퇴직하신 김겸희 저하고 이제 학년 같죠. 네. 김겸희 선생이라고 교장 출신이에요.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쪽 김겸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뭐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자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저한테까지 넘어오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그래서 의성급시 대종에 고문이 돼 있다고. 그렇죠. 저 김경민 선생 때문에 아이고 이북에서 온 사람 대표를 한 사람 있어야지 안 된다고 말이야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고문도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제 김경민 선생 만들어 보더니 김경민 선생님께서 그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그때 해가지고 재료들을 많이 하면서 저 김 목사 그거 좀 빌려줄 수 있냐? 그거 가지자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었어. 밤새워가지고 그저 이 달력 큰 거를 이어가지고서 대로 또 이렇게 그걸 하려니까 그래서 그거 만들고서 그 만든 거가 이제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해서 저거 만든 게 이건 계보예요. 이성일 씨 이거. 예. 다 시조부터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족보 찾아보려면 그거 보는 것도 그렇죠.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김말지로부터 아주 보기 쉽게 김말지로부터 경순왕. 아시부터 그래서 경순왕으로 경순왕의 넷째 아들 속으로부터 이제 몇 대선이 이게 지금 네. 그 중에 요게 좌국 안국 중국 그 사제모제 그 유명한 이제 대제 그 있죠. 근데 그 좌국의 사형제가 거기에 살았는데 이 김창희 선생의 그게는 큰 형네 번출기고 네 형 중에서 우리 막내 의효가 알메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집성촌을 또 하나 만들어. 그래서 집성촌이 두 개예요. 용동 집성촌이 있고 알메 집성촌이 있고 각각 한 200호 조금 가까이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의성립이 전체를 보면 크게 저희는 4008라고 불러요. 사공이 고려시대 벼슬 이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공자 붙여서 님 이런 뜻이죠. 네. 400파고 네. 제일 큰 집은 첨사공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성 쪽에 의성 안동 쪽은 대개 다 첨사공파가 많아요. 예, 그거 꼭 맞나요? 그렇진 않은데 예, 그거. 제일 큰 아들 쪽이고 지금. 둘째 아들이 뭐 10몇 대인가에서 이렇게 네 아들인가 갈린다는 건데 예. 400은 둘째라는 거고 저희는 둘째, 그러다 용케. 몇 대 내려오다가 평양으로 일파가 올라가서 일부는 평양 용강 쪽에 남은 게 이제 저희 쪽이고 예. 그 중에 작은 집 쪽이 다시 이천 뭐 이런 쪽으로 내려온 게 자 모제
모제 김한국 선생, 안국 정국 사제 김정국 선생, 선생. 당쟁 이렇게 되기 전에 승리학의 대가인 그 부분 그 사제 김한국 김정국 선생은 말하자면 계속. 평양으로 올라갔던 집안 중에 좀 작은 집이 다시 빠꾸에서 이천 뭐 이쪽으로 내려온 쪽이랍니다. 그렇다는 거고 올라가서 그대로 남은 쪽 중에서 제일 큰 집이 저희라서 뭐 집이 용동 용강의 구령동에 남고 네. 그 막내 동생인가 막내가 의호 의호 막내 쪽이 지호가 예, 예, 알매 쪽으로 알매 가서 가서 이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예. 김혜직 선생 쪽으로 쭉 이어져서 용강에 두 개의 집성촌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거고 그 목사님은 이제 대수로 따지면 그것도 일단 얘기는 편할까요? 32세 손이시고 예. 시조부터 따져서 예, 예. 김희직 선생은 31세예요. 네. 그러니까 김인성 선생은 32세로 이세. 같으세요. 같은 학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친 김영신 목사님은 음. 김희직 선생하고 오히려. 대수가 같은 겁니다. 그러네. 31세. 연배는 차이가 나지만 예, 예. 31세시고 김희직 목사님과 김인성 선생이 32세로 갔고 예. 그런 거고 증손자시니까 34세 손이신 거죠. 그렇죠. 34세고 저는 35세입니다. 네. 한 대 아래. 뭐 어쨌든 좀 빨리가 35세고 뭐 그런 식이고요. 예. 그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영신 목사님은 여기 있는 걸 다 보니까 1905년생이시더라고요. 1905년. 5년생에 9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선친께서는. 근데 김인성 선생은 1896년생이더라고요. 1896년생이고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기 어디 쓰신 거 보니까 예. 명신학교를 같이 만든 게 1924년이라고 쓰셨어요. 오. 나는 그, 30년 그 아버님이 네. 썼기 때문에 알지 뭐 나도 네, 목사님이 그 황룡성이라는 용강 예, 예. 군지에 쓰신 걸 보면 예. 1924년 4월 4월 1일 예. 김영신과 함께 김인성은 명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김영신 목사님에 비해서 김인성 선생은 대수는 하나 아래죠. 그러니까 아, 하나 아래고 아래지만 나이는 연배는 위고. 9살 위고. 이거. 근데 24년이면은 김인성 선생은 96년생이니까 28살. 28살 때고 그 선친께서는 예. 1905년생이 24살, 19, 20살 때.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학교 졸업하고 다 교사하고 그랬죠. 교사. 그래서 그- 24년 4월 1일 명신학교를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기록에는. 오. 이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쓰신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는 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목사님께서 33년생이신데 네. 3살 무렵에 그 학교를 가보신 기억이 난다고 하면 36년이란 말, 35년. 35년인데 24년에서 그 학교 생긴 지 한 11년, 12년쯤 되는 때고 그 선친께서 한 10년 교사라다 다시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신학교로. 그러니까 아마 아니, 예. 아니, 맞아, 목회로 목회자로. 나가신 거예요. 예, 전도사. 목회로. 어쨌든 예. 그러니까 거의 목회로 나가시 직전쯤에 그 학교를 가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3살 때니까. 예. 난 그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맞춰보면 요 정도 설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목사님께 그래서 좀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좀 더 여쭤보면 예. 그 학교가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요. 기억나시는. 그리고 둘째는 김인성 선생도 본 기억이 있으세요? 김인수 선생은 나 생각이 안 나. 그저 그때 자전거 그래도 타면은 지금 마치 자가용 되듯이 그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전거 내 뒷자리에 타고 가면 선친 예선지에 가면 그 교무실에 그저 앉혀놓으면 뭐 뻥튀기나 과자 같은 것 좀 넣으면 그거 먹고 그저 가만히 저 있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후산이도 난산하고 다고 우리 집안도 그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아프다는 거 그냥 또 놔두고 시간 어디 돌봐준다 그 친척집에 그 우산리 그 친척집에 이거 좀 내줘 좀 맡아라. 예. 그런데 뭐 농촌에서 뭐 그럴 수가 있나? 나 혼자 그냥 그 방 안에 있었던 그거 지금 기억이 나고요. 예. 그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김미선 선생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선생이라는 게 둘이야. 네. 둘이 세우시고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사진 보셨을 거 아니야. 근데도 기억이 없죠. 저희 글쎄. 할아버지 사진 그 보셨죠? 사진. 글쎄 지금 조금 그 뭐 내가 그 뭐 그때 본 거 뭐 그렇죠. 기억이 돼. 근데 3살, 4살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저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서로 그냥 그러던 그거 지금 잠깐 생각이 나고요. 뭐를 하는 걸 서로 한다고. 나만 학생 벌을 줘야 되는데 제가 내가 한다고 서로 이제 그러던 기억이 지금 하나 지금 남아 있고 그러니까 뭐 얼굴 그 지금 그 사진 보니까 글쎄 그 뭐 그게 그때 뭘 가르치던 학교였습니까? 국민학교지 뭐 국민학교요. 그래요. 근대적인 당시는 신식학교니까 이제 서당도 지금 4개를 그게 합쳐서. 합쳐가지고 이게 합쳐가지고서 성격을 바꾼 거죠. 이제 이게 예. 전통적인 저 교육에서 이제 이제 근대적인 교육, 신교육을 처음으로 그 시작하겠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 몇 가지 그 쓴 거 보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있었대. 예, 있었고 또 이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있었고 늦각생이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공부 공부하고 하다가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을 테스트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어디 뭐 얘기하니까 그 아버님이 그 정도 가지고 선생을 테스트할 수 있냐? 적어도 난 건 모르지만은 뭐까지는 읽어야 그래도 얘기를 하지 그거 가지고 그런 걸 묻느냐. 그래서 아주 학생이 창피를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일찍이 그걸 띄고 그리고서 이제 김민성 할아버지. 예. 나도 뭐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3살 때 그래,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거 기억 못하지. 그리고 아버지 몇 년도에 그 미국 가셨다고? 저는 81년도. 내가 여기 사진 아버지 뭐 처음으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려고 네. 이거 다 흩어진 다음에 이거 알아내는데 말씀 내가 드렸죠. 예. 그거 보통 그러시겠죠. 그 이름 알고 족보에 몇 년생 무슨 생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데 대충 그러면 몇 년일 거다 해가지고 그걸 전 비밀 이거 경찰 이런 게 통해서 그걸 해서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 이제 처음에 그 사진 내가 모였을 때 그건 참고로 목사님이 상가에 가셨던 거를 기억을 하시네요. 대치동 음마상. 음마상가 가셨어요. 목사님이 대치동 아버님 음마상가로 돌아가셨을 때는 가셨나? 아니 내가 내가 교회도 찾아갔었어요. 그랬어 아버지하고 원효로에. 그랬어 그래서 그 아이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밥을 주시던데요. 사무실에서 그 직원들이 밥을 차려줘서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 아 제가 그날 용돈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봐. 그랬구나. 원효로. 원효로. 예, 그 교회 갔었어요. 효창도.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신 거죠? 네, 네 제가 엄마 아버지하고. 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학교를 예. 아버지가 교단에서 어렸을 때 교단에서 아버지한테 뭐를 시켰대요. 뭐를 외우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면서 너무 떨렸다고. 어려서는 내가 굉장히 영리했나 보다고. 아, 명신학교를 다니셨나요? 아니 애기죠 아버지가. 17년생이니까. 네. 17년.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17년생이면 애기도 아니죠. 얘기는 아니지. 예. 그렇지. 네, 24년, 30년. 맞잖아 거의. 24년.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어려서는 굉장히 좀 똑똑했나 본데 지금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런 수치심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어려서 교단위에서 뭘 외우게 하고 거기서 웅변처럼 말을 하라고 처음 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 떨렸고 현장교에서 온 주민들이 다 학교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모인데 거기 아버지가 여기 있어. 네, 한번 제가 안경을 드릴게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찍을게요. 나이를 내서 비슷. 내가 저 핸드폰으로 보내줄게. 네. 아,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뭐 그 다음엔 별로 아버지 만날 일이 없었고 저 안산에 저 요양 예, 안산에. 예. 안산에 저기 국립 요양원 네. 거기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전화 오니까 뭐 찾아오는데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때요 무슨 깡통이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니까 그 자리 없어. 그러니까 뭐 찾으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괜찮던데지. 어떻게 지내냐고. 아 여긴 뭐 그냥 잘 지낸다고. 뭐 국가에서 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누가 찾아갈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뭐 아이들도 안 두고 저희는 계속 갔어요. 그랬어. 저는 병원 옮길 때마다 가요. 그랬구나. 안산에 2층인가? 가서 진짜 돌아가실 때는 언제 돌아가신지 난 몰라. 2006년, 아니, 15년. 15년. 2015년. 2015년에 돌아가셨구나. 그것도 다 적어야 되겠다. 6월 6월 며칠인가요? 6월 8일인 것 같아요. 고점 여기다가 그거 쓰지 않아요? 이걸 내가 병원에서 건강 그때만 해도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 대동보에는 올리질 못했거든. 예. 아, 그래서 이제 15년 이렇게. 재료를 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저 이렇게 재료는 네. 다 하느라고 이거 했는데 그건 내가 그쪽 네, 지난번 이쪽으로. 파일 아, 여기. 예. 집이 막 예, 이거는 목사님이 정리하세요. 예, 하나 더 예, 주세요. 예, 예, 예. 그리로 보내드릴까요? 그리로 예, 예, 보내드릴까? 저, 예. 그 사진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 오늘이 아버지 생신 날인데 그러지? 9월 17일 9.17 광복군 창군. 9월 17일 아, 그래요? 여기는 6월 13일 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돌아가신 날 6월 2일. 아, 그래요? 2015년 6월 2일 날 돌아가셨네. 어. 2015년 얼마 안 얼마 안 된 거지. 소원 신청 주로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버님이 다 아버지가 다 소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장교하시고 광복회. 광복회. 그리고 광복회. 아 여기도 활동하셨구나. 네, 광복회에 거기도 좀 가면 기록들이 있겠네. 그 할아버지 훈장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응. 훈장을 좀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광복회 가보면 뭐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면 네, 보훈부 쪽에서 너무- 자기들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그래서 그걸 네. 분실하셨구나. 네, 그렇다고 그래서요. 조그마한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저기 그럼 잘 찾아봐. 너무 오래돼갖고. 김희직 할아버지의 훈장은 누가 받으셨나요? 저희가 보관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훈장 그 조그만 거 그게 그 오래돼갖고 그게 어디다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다 소원을 받으셨거든요. 김희직 선생은 건국훈장 독립장이라는 3등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받으셨고 김인성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서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하고 5등급 등급 차이가 좀 납니다만 두 분이 다 소원을 받으셨으니까 두 분이 훈장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디로 근데 갔는지 하나만 있었어요 집에 분명히. 뭔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훈처 가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저희가 학교 저희 두 분 다 받으세요. 다시 받아야 되는데 두 분 다. 글쎄, 김익 선생님하고 이제 김인성 선생님 두 분 다 없어지고. 근데 두 분이 다 아마 근데 그 보훈처 찾아보면 누구한테 전수했는지가 기록에 기록에가 나올 보면은 겁니다. 저 이직 선생은 77년도에 네, 주소받았고 네. 저 인성 씨는 90년도에 77년도에. 예. 예. 차이가 77년이 나네. 굉장히 나다. 차이가 네. 네. 나 지금 여기 내 뭐 사무실에 있다. 표창장 근데 더 일찍 어떤 받았잖아요. 상장을 보니까 63년도에. 왜? 표창장. 그거는 그걸 뭐야? 나중에 재서운했어. 그때는 무슨 단장, 복장, 중장 뭐 해서 그래. 건국훈장 저기가 시스템이 좀 알아요. 달랐어요. 체계를 바꿨어요. 개정해가지고. 체제를 바꾸면서 그래, 앞에 한 어, 분들을 어. 다시 다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는 예. 우린 그것도 영광스러워서 아니 갖고 계시고요. 저기 재소명을 다 교실에다가 했습니다. 네, 다 그거를 다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붙여놨는데 무슨 장 뭐 받았냐는 건 그걸로 얘기 안 하고 음. 위에 걸로 나중에 얘기해요. 이 등급을 재조정한 거지.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건 예, 그건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5등급이 이게 3등급 5등급. 그거 말고 또 그 아래 건국 포장, 대통령 포장이니까 토탈 7개 등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제일 높은 거죠. 아니요, 훈장 대한민국 5개. 네. 이 우리 의정님실회가 주로 뭔가 벼슬 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항일 투쟁하는 그러이 있더라고. 그 용동 가운데는 붕준 씨, 네. 붕준 씨가 그 상당히 그 높은 거죠. 그 임시정부에서 의정은 국회의장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예. 그 정도로 김붕준. 김봉준 선생. 코스모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예. 김붕준 선생님. 그분은 이제 저희 구룡동, 용동 출신. 출신 출신이고. 참고로 제가 그 어디 있는 거 보고 그냥 정리해 놓은 거에 의하면 그 독립운동해서 건국훈장 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많아. 의정시 전체 중에 많아. 주로 안동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위에서부터 급을 따지면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거든요. 5개 등급 중에 대한민국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의성김씨, 김창숙 선생. 김창수 선생님. 김창수 선생 성균관대학 나중에 만드신데 김창수 선생 한 분이고 대통령장이 3분이네요. 2등급이 김붕준 선생 아까 말씀드린 김문주 선생님. 그리고 만주의 호랑이라고 김동삼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하락 선생이라고 이제 의성 안동 분이 있어요. 예, 이 3분만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 1분, 2등급 3분. 그 3등급이 이제 독립장인데 네. 독립장도 몇 명 없어요. 그럼. 독립장이 3명인가 그래요. 독립장이 김희승 있고. 두 분이네. 김희 김희지. 선생하고 김원식이라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이분은 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안동군 같다. 안동일 거예요. 십자군. 그러니까 1, 2, 3등을 1분, 3분, 2분이에요. 그 다음에 애국장과 애족장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잘 1, 2, 근데 3등 부분 너무밖에 없어요. 알매에서는 저 이직하고 인성은 뭐 부자로 이게 했는데
여자가 그 이름 난이 지금 그 말씀을 좀 하시죠. 예. 예. 그걸 들으신 대로 제가 얘기는 전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선친께서 그 알매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아니 그 말씀을 좀 직접 뭐 난 그건 그 후의 일이니까 지금 뭐 보니까 알매 출신 여자 독립운동가 하나 있더라고. 저 받은 리가 아니요. 없어? 받은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나가던 얘기로 내가 지금 저 남는 거는 그 우리 할머니가 그 살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저 독립자금 뭐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왔는데 어떻게 알고서 경찰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뒷문으로 해서 도망 시켰다. 아, 그 얘기-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네. 그 뒷문으로 해서 도망시켜가지고 거기서 잡히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평양에 가서 쫓기다가 탄광에 들어갔대요. 탄광에 들어가서 그냥 광부들 옷 갈아입고 그냥 얼굴 그 시커멓게 다 이렇게 묻히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쭉 광부들 세워가지고서 경찰이 지나가는데 일본 경찰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뒤따라가던 한국 경찰이 오더니 또 나와 해가지고 잡혀서 갔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 경찰은 오히려 그냥 지나쳤는데 한국 경찰이 그걸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잡혀갔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그저 들은 얘기고 누구라는 것도 지금 뭐 모르고요. 네. 그게 어릴 때 들으신 얘기인가요? 할머니가 계실 때라면 나도 그것도 언제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는 언제 별세하셨습니까? 모르죠. 우리 혼자 계시다가 아, 우리 형님이 할머니 모시러 갔다가 그만 어떻게 된지 6.25 때 6.25 이후에는 이후에 모르시죠. 모르죠. 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상당히 좋거든 아주 그 강직한 그 할머니예요. 그 이제 전삼독이라고 하는 그때 왕궁의 이거 서기가 뭐지? 승지요. 승지로 있었는데 승지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짐작하건대는 뭐 젊은 여자들 데리고 또 뭐 그랬겠지. 하여튼 그 승지 전삼도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글을 배우고 저 학문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예요. 그 조남이 전삼독 덕. 독이요. 독. 큰 독자. 저는 전삼독. 원전 전자인가요? 예예. 전삼독. 원전 전자가 나자를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삼독 할머니는 내가 코리아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쓴 책을 한번 본 일이 있거든. 그게 보면은 그거 전삼독 할머니가 나와요. First Baptized Woman in Korea 그렇게 코리아 그냥 미션 필드라는 게 그 저기 선교 보고서 그렇죠. 잡지죠. 그럼 거기에 실려 있단 말이야. 그 책에 그래요. 그게 있더라고. 그럼 할머니 그리고-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그 전삼도 할머니의 전도 받고서 예수 믿고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목사가 예, 되고 예, 예.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전삼도 그 할머니는 강소고 예. 그게 자기 그 궁궐 같은 이제 집을 헐어 가지고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거든. 그 정도로 그러고서 세례를 받는데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서 이 양복을 입고서 그거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전삼도 씨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복을 입고 그래서 남녀가 같은 방에 그냥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휘장을 치고 그래서 거기서 휘장 사이로 했는지 뭐 하여간 구멍을 내 가지고서 머리를 내밀고 저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줬다. 그게 first baptized in Korea, women in Korea. 그렇게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미군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주 무섭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또 양반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뭐 있다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그 초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통정대부 종산품이더라고. 그래서 김겸희 선생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뭐 직접 벼슬이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 무슨 왕이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지역마다 그런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지역의 모든 사정을 보고하고 이제 그런 고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옛날에는 한 마을에도 그래도 뭐가 하나 벼슬이가 하나 있어야 그 동네가 그래도 저 길을 펴고 살지 몇 대로 그 벼슬 없으면은 그냥 무시다고 이제 그러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통정대바 그 초관 할아버지의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면서 나한테 고조 할아버지지. 그게 무릎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양반은 자기네 그 족보만 외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옆에 있는 그 양반 계통의 족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이 다 됐던 것 같아. 강서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 종교 활동은 강서에 가서 하고 신앙 묻는다. 이제 용강에 살면서도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지금도 그 3살 때 교회 가서 어머니 옆에 가지고 가서 이제 앉아있던 그 생각이 조금 나고, 지금 우리 할머니 사진도 그때 나 낳기 전에 그 전삼덕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까? 그 사진이 우리 그 감독 한 분이 그 이제 문요한 박사가 그 그때 당시 선교사니까 사진 다 찍어서 보고한 거. 그 집에 가니까 그 사진이 다 있더라는 거야. 이거 나 가져가도 되겠냐?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가져갖고 그때 활동 사진 찍은 것도 왔어요. 이야, 참. 3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이가 아마 해갑 때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낳기 전일 거예요. 그럼 한 나는 20년. 낳기 전. 예. 30년 정도. 예. 그래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자기 집을 다 해가지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것은 전도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서 그 사진을 그냥 뭘 가져온 걸 봐서 그 목사님 그 지금 그 알매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 아, 얘기도 예, 간다 예, 전삼도 네. 얼마지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그 네. 이상 난 더 알지 그러니까 못하고 되게 6.25 때 전에 할머니한테 들으신 말씀일 테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10몇 살 때쯤 들으신 거겠군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아마 아버지랑 얘기하는 가운데 아마 그걸 들었을 그랬을 거야. 때. 예. 내가 방학 때 이제 가면은 거기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깜깜한 거지. 그냥 삶에요. 그럼 우리 국민학교 때도 너무 깜깜해 그 하는 전기불에 있다가 그 가면 그냥 근데 우리 할머니는 새벽에 이거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해방 후에 할머니 기도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뭐 직설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김일성이 빨리 이제 망하고 이승만 박사 빨리 와서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저기 저 뭐지 그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결국은 이름은 당연히 어렸을 때 기억을 못 하시지만 거의 틀림없이 김윤신 선생일 거라는 점은 제가 보기에 뭐 거의 틀림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찾으려고 했던 분이 네. 그 카자흐스탄에 이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 뭐죠 고려인 그 사이트인가요? 자손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광고를 냈고 후손을 찾았던 연락까지 받았다. 네. 까지만 들었고 내용은 이제 모르니까 한번 추가로.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죠. 우선 저기 가면서 지금 넘어가기 전에 같아요. 네네. 그 서당이 4개 있었다고 그랬죠. 예, 4개. 알매. 예, 그 알매.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하나, 화재. 대동 하나 있고 대동. 화재. 화제가 화재? 예, 나중에 화재. 한자로 좀 그리- 써주시면 예예. 그 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자로 예. 글에 쓰셨나? 황령 거기. 예, 꽃화하고 재는 쓰신 게 있어요. 그 글에 네, 근데 쓰셨나? 딴 거는 몰라요, 제가. 그거를 한자로 좀 써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명신학교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 김창희 기자한테 들은 거지만 이제 그게 이제 김일직 선생님 그 유공 그 공은 사항에 들어가 있잖아. 그게 근데 이제 명신학교를 이제 설립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그 명신학교는 언제까지 존속했는지는 모르시죠? 그거는 해방 이후에도 있었죠. 해방 후에는 인민학교로 다 그렇죠.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유화된 거지. 예. 예. 이게 뭐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24년에 생겨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없어진 신학교가 많거든요. 신식교육학교가 신식학교. 없어진 게 예. 많아요. 근데 그 동네 이거는- 그거 하나뿐이니까 뭐 예. 그거 그렇죠. 그래 그러면 저 그거는 나중에 그 예. 서당은 그렇고 예. 이제 조금 이제 그 뭘 우리 김창희 기자 저도 이제 이게 김익 선생은 이제 우리 최정이라는 분을 이제 쓰면서 이제 그렇지. 거기에 4분 같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일본군한테 피살된 4분이신데 그러더니 거기에 김익 선생 그 자료를 찾다가 이제 고려를 보고 보여드린 건데 이제 그 따님이 예. 김윤신이라는 분이 이제 어. 이름이 이제 뭐 마리아로 나오기도 하고 안나로 나오는데 김안나로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쪽에 그 여성 활동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오. 쪽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아마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예. 아무래도 그 파견돼 가지고 그쪽 조직에 이제 파견을 받아서 국내로 공작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겠죠. 평양 이쪽에 이제 주로 예. 오늘 같은 뭐 평남 지역에서 예. 활동하시면서 이제 조직 운동하셨겠죠. 예. 특히 여성들. 근데 이제 조금 어색한 거는 탄광에 이제 여성이 이제 도피했다고 그러더라도 여성이 탄광이 이제 그 광부로 들어간다는 게 좀 저기 아니 그 하는데 피해 들어간 거지.
도망가다가. 그 부분이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예, 이제 그 고려일보에 나온 그 이제 따님의 얘기 예, 예. 김윤신 여사가 이제 그 대단한 분인데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오빠의 이제 그 이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이제 그 일본 헌병대 찾아가가지고 예. 여성들 같이 가서 시위하고 시위하고. 그 이제 오빠 이제 형 저기 시체 내놓으라고 이제 그 그래서 얘기는 내가 대단한 전혀- 그 열렬 맹렬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이후에도 이제 그쪽 그 독립운동 그쪽에 독립운동들은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 러시아가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국적이 되니까 뭐 당연히 그건 젊은 혈기로서는 그 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일보의 그 딸, 그 따마라 그 이름이 영화인데 그 김윤신의 따님 이름이 딸. 김윤신 딸. 여사의 딸이 이제 김영화인데 예. 요번에 보낸 거니까 그대로 돌아가실 때가 쓰셨다고. 근데 이 러시아 이름이 따마라 안드리에브나라고 그래요. 오. 이제 안드레예브라는 건 이제 그 아버지 이름에 안드레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군요. 김안드레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예. 아 김윤신의 남편이. 남편이. 근데 이제 그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는 그 저기 좀 그 뭐야 그 처남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왜 그 김희익 선생의 처남이 김다라 그래서 이제 함동철 그렇죠. 그렇게 된 그 어디 건데 나와? 처남이니까 이제 그게 김희직 선생이 이제 부인의 이제 남편이죠.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이제 그건 다른데 그쪽도 한번 좀 후손들 이제 다시 찾아볼 문제인데 어쨌든 김윤신 그 여동생 이분은 대단한 그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그 딸이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 얘기한 거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그 기록이 이제 고려일보에 다행스럽게 기록이 되고 이제 제가 여기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아. 그 신문에 그 내용 고려일보에 인터뷰하신 거를. 그 기사는 한글 기사인가요? 그렇지. 90년대 뭐 러시아로 돼 있고 이제 한글로 돼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본 건 한글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90년대 소련 붕괴 직후니까 고려일보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거든요. 레닌 기치. 레닌 기치를 이제 개칭해가지고 이어가지고. 레닌 기치는 이제 소련 국가 신문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직후니까 이제 그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제 한국 이름 김영화 여사인데 오. 따마라 안드레이브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니까 그 그렇군요. 김윤신의 그 남편분은 김안드레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번에 저걸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김안드레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후손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저기 따마라의 후손. 따마라의 이제 그 오. 뭘까 증손자라고 그러나 증손자 예증손자. 예. 어쨌든 뭐 좀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 김희직 씨는 노씨 할머니 노씨로만 나와 있지. 아니 지금 얘기는 김은 저 따님 아니 그 김희- 여동생 김희직의 여동생. 김윤신 그건 그랬고. 예. 김윤신이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김창희 기자가 저는 예, 이제 예. 여기서 그거 써놓기만 하고 후손 찾을 생각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모임에서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 선생 그걸 자료를 찾으려면은 그 여동생의 예, 그 그렇죠. 후손들이 이제 사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의 사진이든 기록이나 뭐든 뭐든. 있을 수 사진 있겠다. 밑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두 군데 쪽에 이제 부탁을 했죠. 하나는 쪽에 이제 그 홍범도 쪽에 제가 이제 관여를 하니까 거기 예. 지부가 있어요. 예. 그 카자흐스탄에 예. 그 고려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메일을 보내서 한번 찾아봐라. 끄즈로다에도 돌아가셨으니까 김윤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아마 살았으면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 하나하고 고려연협회 쪽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려 사람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분도 독립운동 후손인데 인터넷 그걸 운영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러시아 뭐권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그걸 지금 들어가 한국에서도 보고 오. 영어 그 이제 들어가면 영어로도 번역되고 한글도 번역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10년 됐는데 그분이 저하고 친한데 그분한테 이제 그 정보를 주고 예. 고려부에 나온 그 후손들의 김윤신 여사부터 해서 김희직 선생에서 다 정보를 주고서 이제 지금 한국에 후손이 있다. 예, 예. 김희직 선생 후손이 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김윤신 그 여사의 그 예, 선생의 후손들을 지금 만나고 싶어한다 한국에. 이불 있어요. 있어요. 시원한 거는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낸 거죠. 러시아 말로. 그랬더니 그 며칠 후에 바로 온 거예요, 연락이. 그 이제 운영자, 그 사이트 운영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누군가는 좀 몰랐는데 이제 친척이 왔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근데 지금
이메일이 구체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 왔는데 예.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정씨인데 정바짐이라는 분이 그 이제 저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공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정바짐이라는 분이 이제 그 김영화 그죠? 김영화는 김윤신의 딸이죠. 네. 그 안드레 저기 따마라. 예. 그분이 이제 그 예손자죠. 딸의 딸이죠. 딸의 아들. 아, 김영화의 아들. 그렇지. 김영화의 이제 딸의 아들이니까. 아, 딸의 아들. 그러니까 예손자가 되나? 예손자. 예. 김영화 저기 이제 딸. 그러니까 어떻게 증손 우리 예, 뭐 증손격이네. 증손적이 되죠. 김윤신의 이제 증손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 같은데 정씨의 정씨.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네. 김영화의 이제 저기 그 딸 사위가 정씨네. 사위가 정씨가 된 거죠. 그 김영화 그 저기는 이제 그 남편 생활당 조야라고 돼 있고 그리고리 예분한데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는 다행스럽게 그 아버지 이름이 그 나와 있어요. 아들이나 딸 이름에. 이게 이제 영어로 패트로닉스라고 하는데 그 부칭이라고 그래. 부칭. 아버지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거기에는 그 지난번에 기록에는 고릴보 인터뷰할 때는 그 성이 안 나왔었어요. 그냥 그리고리 크리스토도비치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데 그리고리 에브나니까 이제 딸이니까 그리고리 에브나가 된 거죠. 네. 남자가 아들이면 그리고 비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니까 그리고리 에브나니까 맞죠. 네. 지금 이제 김영화 그러니까 저기죠. 그 남편의 이제 성이 김씨. 그러니까 이제 딸이라고 했던 분이 지금 메일을 준 양반이 정씨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정씨인데 그 부인 자기 어머니가 이제 정씨로 돼 있는데 원래 시집가 오기 전에 이름이 김씨라는 거를 썼어요. 이 친구.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김씨가 맞죠. 그러니까 저기 따마라 그 양반의 이제 성도 김씨로 쭉 내려온 거죠. 우리 김씨가 이제 같이 결혼한 것 같아요. 다른 성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바짐이 이제 남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화번호하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 결혼 전화번호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전화번호인데 이 어머니가 재밌는 게 지금 김영화 그러니까 지금 김윤신 여사의 김윤신 선생의 이제 외손녀가 되죠. 외손녀 그러니까 그 딸의 딸이니까 이 양반이 한국에서 일을 한대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지금 이분이 60년생으로 돼 있는데 누가 딸이? 어머니지. 60년생이 지금 60 몇 세입니까? 63세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일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메일에는. 그러니까 그 연락처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정바짐의 엄마가. 그렇지.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카자흐스탄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윤신 여사 이분이 이제 그 고릴보에 따르면은 상당히 이제 거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딸이 인터뷰한 거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43년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4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같은 끄저로다 같은 지역에서. 근데 홍범도는 사실은 이쪽에 고려인들은 많이 알지만은 저쪽하고 러시아 소련이나 이쪽하고는 뭐 이렇게 별로 관계 없어. 당원이지만. 근데 이 인민위원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교회 그 행정자치부 같은 거예요. 행정 담당하는 이제 조금 경찰 담당하는 그 내무 비슷한 그 조직인데 거기서 이 돌아가셨을 때 김윤신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인민위원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소련 정부 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던 그런 활동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와서. 아니 그 이제 지역이죠. 그저로다에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내무인민위원부라는 거는 43년에. 내무부거든. 43년에 같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저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고려일보에 나왔던 기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후손이 뭐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까지 다 이제 제가 여기 그 광고 낼 때 그래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저로다 이분들이 좀 살아갔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흩어졌어요. 또 후손이 김윤신 여사 이 후손이 막 많이 여기 지금 보통 한 20여 명 자기와 그 지금 메일을 보낸 그 양반의
같은 그 증손녀급의 요 학렬이 같으면 한 20여 명이 됐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흩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여기저기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아, 여기 지금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이제 미국도 있고 유럽의 뭐 나라들 있고 한국에 아마 그거 어머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있는 모르죠. 러시아에 물론 카자흐스탄에 있고 구소련 지역에 이제 여러 지역이 있다. 20여 명. 그러니까 하여튼 후손은 엄청나게 번창을 하신 거. 그 밑에까지 따져보면은 그 증손자, 좀 나이 많은 사람은 50대 초반이면은 그 밑에 그러니까 고증손녀까지 다 하면 엄청 많을 거라요. 후손들이 지금 매일 보내는 그 사람 얘기에 따르면은 후손들이 지금 엄청 많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좀 희망적인 거는 저 아들이 이제 그 따마라 그러니까 딸의 아들이죠. 이게 예. 어떻게 예손자죠. 예. 그 김윤신 여사의 예손자가 지금 미국에 산대요. 아들이. 아니, 그러니까 김영화의 아들이요? 영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손자죠. 김윤신 여사에 따지면은 예손자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배는 좀 나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진들 많이 갖고 있대요. 그 지금 그러니까 전 세기의 초기라고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사진들이니까 그 사진하고 뭐 문서, 그 오리지널 뭐 다큐멘터리니까 아마 문서들도 있고 그러니까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하네. 20세기 초면은 김일성 선생 사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어머니 지금 김윤신 여사 사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아들한테다 줬구나. 아들 그러니까 그 이제 손자니까 아니 김영화의 아들이니까 예손자 딸이 물려줬겠지. 자기 아들. 근데 이제 형제가 좀 더 있대요. 딸 하나밖에 없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영화의 그러니까 거기는 이 정바지면 이게 가장 어린 물라드시니까 가장 어린 딸이니까 또 언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김영화 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난 장녀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 기사에서는 저 김윤신 여사에게 자기하고 저 인터뷰한 그 김영화 이게 따마라 그거하고 자기 동생만 얘기했고 동생이 뭐냐면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여성 독립 운동가 그 알매 출신 그분이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임신 상태에서 잡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이제 이름이 블라지미르지요. 그 블라지미르 안드레비치가 되죠 그 양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로 따져 보니까 대충 한 90대 전반인 것 같아 돌아가신 것 같아 그분은.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니죠. 아니지. 그 아니구나. 아니잖아요. 확률이 다르죠. 오케이. 그런 확률이 다르네. 확률이 다르지. 저 같은 저기 남동생이지 남동생. 예. 그 김영하고 이제 자기 남동생이니까. 예. 그런. 그분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시면 90대 한 중반 정도.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시기를 이제 따져보면은 90대 정도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이제 김영화 그 아들만 이제 미국에 있는 거고 그분이 자료를 거의 다 갖고 있을 거다. 지금 이제 우리 김창희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 기대한 바 자료가 거기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주워 들은 얘기들 주로 이제 김영화 이분이 지금 고려일보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김익 선생님도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혹시 이제 그게 이제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 그게 좀 새로운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 이제 후손들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일했다는 그 63살 정도 되는 그 김조야죠 이름이. 김조야 그리고리 예분하니까 시집가 저기 전에 이름이 김씨니까 남편이 정씨인 것 같아요. 정씨. 정씨니까 뭐 이 바짐 이제 바짐도 이 메일 보낸 사람도 이제 그거 보면 이제 그 남편 이름도 알 수 있겠죠.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요분 미국에 있는 분하고 지금 한국에 와 계신 분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대로 조금 아무래도 이 김희수 선생이나 이 김윤신 그래도 독립작품을 해도 다 아는 게 덕으로 가지 자기 고향 그쪽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암원 내려가서 그
그거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사에도 마찬가지 나온 거지만 다 이제 얘기된 거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 김윤신 여사가 고향 용강에 가서 맞아요. 그 저기 이제 땅 뭐 이렇게 그렇지, 독립작업해 그렇지. 거기서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가다가 이제 그 강을 건너다가 일본군한테 자서 뺏겼고 그다음 또 다시 와가지고 인성 그 남성 예, 두 분 만나가지고 이제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뭐랄까 오빠죠 오빠 그 밀정 노릇하던 그 같이 약국하던 덕창구 약국하던 그 함동철이라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하루를 비른다. 근데 혁명이 이후니까 요 주로 이제 일본 밀정하는 사람은 다 도망 나오거든 이쪽으로 다 하루 비른다. 또는 저쪽 백파 예, 예. 혁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혁명군 들어와서 수입되니까 다 이쪽으로 만주 하루비나 도망 나왔다고. 근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 김윤신 여사가 자기 오빠의 원수를 이제 갚은 거지. 그 자금 가지고 이제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 그게 이제 인터뷰에 다 나왔어. 있단 그 기록에 있는 말이죠. 거고. 그 텍스트를 먼저 우리가 공유할 수 없을까요? 저도 사실 못 봤어요. 그래요? 응, 여기 이제 봤어요. 그죠? 그건 뭐 어렵지 않지. 그 고려 신문인가에 응, 고려 고려 일보에 신문. 났다는 그렇죠. 것 자체를 전 사실 못 봤거든요. 그건 이제 이렇게 스캔 되고. 그러면 내용은 이제 주로 지난번 이제 광고 낸 거. 예. 그건 이제 그거에 다 거의 압축되어 있는 건 내용이.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광고를 낸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바로 연락이.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지 어떻든 이건 뭐 그러니까 그저로도 살고 있는 거 이분은 저기 지금 연락을 한 그 바짐이라는 바짐인데 그저로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만날 사람은 그 어머니구만. 어머니는 우선 제일 먼저는 제 그분이고 고기가 네. 그분이고 이제 미국에 나이도 이제 나이를 연락처 봤어도 미국에 있는 우리는 김윤신 할머니를 알 수도 있겠네. 들은 게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있을 수 아, 있죠. 김윤신 할머니 43년에 돌아가셨죠. 그렇지 43년이니까 근데 그 딸은 60년생이니까 60년생이니까 뭐 할머니 어머니한테 못 들은 봤겠구나. 얘기밖에 없겠지. 그렇지. 할머니 직접 보지는 보질 못했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김윤신 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막힌 적이 뭐니까 그거 없었으면 그렇지. 뭐 고려일보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이제 아마 의식을 하고 했을 거예요. 뭐 그 기자한테. 김영화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네요. 그렇지. 여기 근데 그 저기는 기사에는 18년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걸 이제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예, 예, 여기 예. 보니까 그 사망 신고서에 보니까 15년생이 돼 있더라. 아, 그래요? 1915년생. 15년생. 그 저기 따님. 저기도 그 김윤신 여자도 뭐 나이가 이렇게 같이 오빠와 같이 갔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아, 이제 그러면. 그 오빠가 이제 이쪽에 망명하게 간 거니까 같이 이제 그런 자기도 좀 그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예. 여성 뭐 보통 여성이 아닌 것 같고 이분은. 그렇지. 그때 김민희 선생이 1875년생이니까 그렇지. 한 875년. 1880년생이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거 이미 되지 이제 다 않았을까 성장 싶어요. 성인으로서 나가 그냥 망명하지. 80년생이라고 치면 43년에 돌아왔으면 그럼 어쨌든 이 정바짐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영화의 딸을 그렇지.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그분 이제 가지 지금 그거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 전화번호 같아요. 근데 이제 1960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1960 60년생이니까 이제 지금 60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예, 또 가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그저 꾀인 분이죠. 한국에 나오시거든 그 그래. 전에 끄지로다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분도 연락처에 바짐이라는 있겠죠. 분은 그 김조야 그리고리에브라는 그 정바짐의 엄마하고의 남자 형제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 지금 이메일을 주신 분하고 이제 저기 되겠네. 이삼촌이나 뭐 이메일 준 분은 누구예요? 그- 정바짐이라고 그 전에 하죠. 그 조야 딸의 아들이니까 예,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삼촌 외삼촌이겠네요. 외삼촌이지. 오히려 음. 이 김민아 선생님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무슨 이 미국에 참 이게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 뭐이 후손들이 20여 명이 된다 그러니까 뭐 거기도 족보를 좀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야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착실해 그런 거 보면은 예. 이 고려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보다 더 우리 선생님 옛날 전통일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현대 한국 사람들이지 멍터리지 옛날 선생님 그 세대나 있는 이거 확실하잖아요 족보 개념 이런 거. 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이거
전화 한번 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렇죠. 예. 일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거 우선은 지금 정바짐이 조금 그 순발력 있는 양반인 것 같고 해서 예. 이분하고 좀 해야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바로 직접 저기 할 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직접 이렇게 드려. 그래도 될 것 같아. 죽게 생겼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우선은 어떤 단계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역할을 좀 부담을 더 해요. 그러니까 요 이메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분 이제 한국에 있는 분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분 조야 그 김조야죠. 김조야 이분이 이제 김윤신 여사의 이제 외손녀니까 외손녀제. 이분이 이제 좀 한국에 있으니까 연결고리를 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아들하고 하고 오빠하고 뭐 어쨌든 오빠하고 뭐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연락처를 확보하고 네, 어떻게 네. 가야 된다. 너무 지금 쉽지. 오늘 다 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기를 메일을 이메일. 공유하면 돼요. 생각해서. 예, 난 지금 요약해서 러시아말로 돼 있고 이제 영어로 돼 있고 그 당연히 번역이 되잖아. 보면 가끔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대조를 해야 돼. 근데 그 저기 하진 않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했다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진짜 이게 번역이 잘못 영어로 돼 있는데 러시아말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게 현재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그 어음에 가면 그렇군요. 과거형이면 뭐 이렇게 쓰는데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러시아말로니까. 이제 필요하지. 체크를 해서 좀 그럼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뭐 바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를 지금 김익 선생, 김윤신 여사 이 두 분의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좀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방을 만들어가는 여기 정바짐 어. 통해서 그쪽 족보 그리고 어. 이쪽 족보 그리고 이쪽은 뭐 다 뻔히 나와 있는 그렇죠. 거니까 여기 나와 있죠. 두 개 합치면은 김희직, 김윤신 계보네. 그렇지. 그거 이제 그렇고 이제 우선은 지금 여기 이거 할 수 있는 분들 쫙 해가지고 서로 뭐 대화를 뭐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영어, 그리고 여기 뭐 아까 그 저기 뭐야 카자흐 뭐 그렇고 유럽 쪽에 뭐 또 어디가 있을 분 있을 테고 지금 뭐 미국도 계시니까 근데 뭐 63세 만약에 그 한국에 계신 분 63세면 나이가 많아도 뭐 많지는 않겠지 60대 후반 뭐 되겠고 젊어도 뭐 이렇게 50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이 차가 많이 안 일을 나요. 하고 있으면 응? 한국어가 어쨌든 꽤 될 거니까 누구? 63세인데 이건 왔다 되지.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죠. 있으면 한국어 되지. 왜냐면 거기만 살아서 한국어 안 될 수도 있거든 사실은 3세 4세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한국어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 별 문제가 없지. 그렇지. 그렇고 이제 이분이 어머니가 킥다마라 그 김영화하고 그 저기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 지금 김영화의 막내딸로 돼 있네. 김영화 막내딸이니까 아마 오빠이라서. 거기 미국 가는 오빠겠구만. 오빠겠고 모르지 딸이 막내딸인지 뭐 또 남동생 딸인지 모르지 어쨌든 여자 성지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예, 위로. 예. 상당히 이거 커집니다. 얘 저기. 아니 친척 찾으시는 거예요 다. 인터내셔널. 그러게.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만드시는 이제 겁니다. 친척이 이제 김윤희 여사의 친척을 그 후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냈으니까 이제 확 저기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거라서 좀 예. 요문 앞에 나가면 네. 바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그 서당이 4개 있었다고 그랬죠. 예, 4개. 안에. 예, 그건 네. 정확한 이름이 어떤데? 그게 그 하나 대동, 화재. 대동 하나 있고 대동. 화재. 화제가 있고. 화재? 화재. 나중에 한자를 좀 써주시면 꽃. 예. 그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자를 예. 그 두 마디 말씀을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네, 이제 네. 안중근 선생 관련된 관련 얘기. 얘기고요. 예. 그 목사님이 전에 황룡성에 쓰신 얘기에 의하면은 예. 그 김이직 선생이 예. 안중근 선생과 한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쓰신 거거든요. 그 뭐냐면 그 집에 예, 그 제가 글에 보면 예. 그 어느 땐가 그 젊은 덕창국 예. 독창국. 김희직 선생이 운영한 그 덕창국 약국에 예. 한국 청년들이 많이 와서 오. 모임도 하고 모임도 하고 했는데 예. 그 중에 한 청년이 예. 저놈을 해쳐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중근이더라 예, 예. 라는 얘기를 이직 선생의 부인 예, 노씨. 노 씨가 한 할머니. 얘기를 예, 형립 씨가 들어서 예. 전해주셨다는 얘기를 예, 쓰셨어요. 예,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김희직 선생하고 안중근 선생이 이렇게 마주친 것 같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근데 그 얘기를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 안중근 선생 얘기를 이직 선생이 김희직 선생이 안중근 선생 만나신 얘기를 들으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김희직 선생의 그 독창국에는 하여간 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노씨 할머니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보고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 이도가 한국에 고개 이북에 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 근데 그 노씨 할머니는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구석에 앉아 있는 청년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놈을 해치워야 되는데 그런 이제 혼잣말로 하는 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안중근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 씨도 그게 늘 아마 같이 그 이직 선생의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노씨 할머니가 나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되는데 마리아인가 어쨌든 천주교인이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안중근 씨 그 집이 원래 다 천주교인이었거든. 예,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지금 그 말씀을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큰아들 얼른 이름이 이직 선생의 큰아들인 손자. 인성 선생의 예, 큰아들. 둘째 아들이죠. 형립 씨. 아니, 형립. 형립 둘째 아들이다. 형립 씨가 그 할머니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나치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를. 이렇게 하면 출전이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그 손자한테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명확하셨어요. 나도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중근님이 그 또 그 아들이 저도 저 목사님 아까 안중근 이무사님 얘기를 예.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맞아. 예. 그 저희 할아버지 집에 안중근 이사님이 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거는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걸 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그때 10대 때로 알고 있는데 안중근 이사님이 그 청년 때 할아버지 집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일도 좀 도와주시고 가끔 이렇게 용돈도 드리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없죠. 똑같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중국의 그 아버님이 안동이라고 해갖고 그거는 여기 와서 그건 다른 뭐 얘기. 얘기해 보세요. 그거 얘기해봐. 저희 아버님이요 예. 피싱 다니시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안동에 있는 단동에 있는 그 지금 형무소 자리에요. 제가 중국에 10년 있었거든요. 단동에요. 거기에서 옥고 생활을 1년 하셨어요. 오. 김영립
저희 아버님이요. 그래가지고 딱 지나가시더니 내가 여기 까먹서 있던 자리라고 형무소장이가. 그리고 단동역이 안동역이었다 그러고 그렇지. 그 얘기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하셨다는 얘기는 나도 들은 것 같아. 저는 아주 오래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왜 감옥 생활을 하셨는지는 설명 안 하셨나요? 그거 이제 독립운동 자금 같은 거를요, 심부름 같은 거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열차에서 돈 가방을 한번 걸려서요, 버린 적이 있대요. 독립자금을. 아버님이요. 책임은 죽으니까. 감옥소 가서. 그걸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잡히셔가지고, 1년 그 안동 그 있는 감옥소에서 1년 옥고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에 그게 나왔었다는데요. 그 찾질 못했어요. 저희들이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3대가 독립운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양평에 그 군수가 와서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오시고 그랬어요. 꼭이요, 매년. 우리 그 도장 그 양수지 살 때요. 꼭 와서 인사하고 2대 때로 돼가지고요. 좋습니다. 혹시 뭐 증언됐으니까 혹시 누님이 그 아버님 얘기 들은 기억이 있으면 조금 설명 그냥 계세요. 계세요. 설명을 좀 더 해주.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감옥살이를 왜 했는지. 하시는 거요? 옛날에 변사라 그러던가요? 연사라고 1인 가역으로 여성 숙녀들이고 남성의 그 오라버니 그거를 저희 앞에서 연출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그 연극 같은 거 하시면 이익금이 창출되면 그 우리 누구라 그러나 국민이라 그러나 동포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후손이라는 독립 그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걸로 해서 잡혀가셔서 1년 동안 살고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나오실 때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같이 여자들이 쫙 줄 서서 나를 막 울면서 맞이해주고 머리가 장발이 돼서 나왔다.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뭐 군자금 모집이라든지 예. 무슨 이런 혐의가 뭐였는지를 설명은 안 하셨어요. 혐의는 그 동포를 도왔다는 거는 분명히 동포를 들었고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을 항상 안 하셨어요, 사실은. 감옥살이는 어디서 하셨나요? 감옥 그런 거는 단동고에 지금 경찰서 자리에 단동 경찰서. 아, 그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그렇죠.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군요. 그 옛날에 그게 한국당이었잖아요. 그 아니에요. 단동이요. 아니, 안동이. 압록강 저쪽입니다. 네. 그리고 신문에도 크게 났다고 그러던데 아버지 아, 그래요? 네. 기사가 좀 나. 찾아볼 그 수 탈옥하시는 그래서 찾으려고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계 유지로다 시간을 못 내니까 어떤 분한테 좀 공무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좀 아내가 싫어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안동이 이제 뭐 그 저기 일본 그 관할 구역에서 러일 전쟁 때 지금 거기 그 지역이 일본 관리 지역이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선일보에- 말씀하신 대로 맞을 거예요. 조선일보에 났으면 일본 100% 경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났던 거 확실하대요. 났으면 100% 그래서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분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남산 도서관도 가보고 뭐 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신문에도 크게 났다고. 그래요. 예. 그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조선일보에 났으면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났으면 지금 지금 다 검색 다 되니까. 지금 검색 다 되니까 100% 되니까 조선일보가 아니면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조선일보까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난 그거는 못 들었어요. 난 들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지? 우리 보면은 들었어. 100% 검색됩니다. 다 스캔돼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찾지 그거를? 못 찾았지 우리가? 단동이 이제 뭐 그 저기 일본 그 관할 구역에서 러일 전쟁 때 지금 그 지역이 일본 관리.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을 거예요. 조선일보에 났으면 100% 찾을 수 있어요. 신문에 났던 거 확실하게. 났으면 100% 그래서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분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남산 도서관도 가보고 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끝내시죠.